우리 아이들이 설교 때 집중을 안 해요 라고 한다면은 보통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설교자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간 때문은 아닐까? 생각보다요, 공간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공간 매니아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말씀에 집중을 더 잘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 더 친하기도 하고 공간 세팅이 이거를 컨트롤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를 설교자로 이렇게 초청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어떤 설교 현장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계속 공간을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면은 그 공간을 커스텀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혹시 죄송한데 이거 의자 이렇게 옮기면 안 될까요? 막 해서 의자를 옮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자리를 재배치하기도 하고 제가 그 공간에 대해서 엄청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 공간 컨트롤하는 법, 그러니까 그 방해가 좀 되는 공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집중을 깨는 공간, 집중을 흐트리는 공간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천정 높이가 너무 높은 공간은 집중력을 깹니다. 천정 높이가 너무 높은 공간. 왜냐면 그만큼 사람의 시선이 갈 데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이 천정고가 높은 데서 작업을 하면은 창의력이 올라간다. 아, 맞아요. 창의력이 올라가고 자기의 생각을 키울 땐 좋지만은 그만큼 자기 생각의 여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천정 높이가 너무 높으면은 그 설교자한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네. 딱 비주얼로 보기에도 약간 그 착시가 생기잖아요. 이만한 공간에서 이 사람이 서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만한 공간에서 이 사람이 서 있는 거랑 이 사람의 크기는 똑같을지 몰라도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는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천정고가 낮을수록 이 사람이 더 커 보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 시선 돌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천정고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세로로 길게 앉았을 경우, 좌석이 세로로 길 경우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공간이 그런 데가 많아요. 공간이 직사각형, 세로로 직사각형. 그래가지고 앞에 설교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로로 긴 좌석들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자, 이렇게 되면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회자하고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자랑 가까운 사람이 여기는 9명밖에 안 돼. 그럼 9명 빼고 나머지는 설교자랑 멀다 보니까 먼 것도 문제인데 앞에 자꾸 장벽이 있잖아요. 장벽.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장벽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렇다 보니까 장벽이 있으면 점점 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뭔가 거리감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공간은 힘들어요. 이런 공간은 집중력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냐? 파격적으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설교자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앞줄이 되게, 여기 그 끝에가 앞줄이 되게 만들어버리면은, 보세요. 아까 세 줄 간의 거리를 잡았을 때 9명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의 인원이 다 그 세 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설교자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좌석을 가로로 길게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랬을 때 설교자와 거리도 가까워지고 앞에 장벽의 개수도 줄어들죠. 네,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길게 해야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세로로 길 경우, 특히 세로로 길게 앉히면 어떻게 돼?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약간 신앙 안 좋은 친구들, 약간 여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뒤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쇄작용이 일어나죠. 원래 설교도 안 들어, 근데 뒤에 있으니까 더 듣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로로 길게 배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웬만하면은 책상을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앞에 설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좌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책상을 두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벌써 4줄만 채웠는데도 책상 때문에 이 세로 길이가 너무 멀어지죠. 그러니까 책상이 불필요한 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심리적으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런 어떤 장치, 이런 어떤 책상이라든가 뭔가 물체가 있게 되면은 안정감은 느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정면으로 있지 않다 보니까 안정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상은 빼는 게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이들 필기하라고 책상을 둘 때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뭐 좀 불편하게 필기하더라도 책상은 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나치게 넓은 공간은 안 좋습니다. 1번하고 이유가 같아요. 지나치게 넓은 공간을 자리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런 때 있거든요. 교회가 예를 들면 성인 성도가 한 2,000명 규모야. 근데 청년부는 대충 60명인 거죠. 근데 이 청년부 모임을 어디서 할까 하다가 마침 본당 악기도 좋고 뭐 공간도 넓고 하니까 그냥 청년부가 대예배실에서 모여. 그럼요, 되게 휑해요. 공간은 너무 넓은데 사람들이 좁게 있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이 주는 소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같아요. 왜냐면은 눈 갈 곳이 너무 많으니까. 때문에 좋은 공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인원수에 딱 맞춘 공간, 빈 공간이 많지 않은 공간이 집중하기가 더 좋고,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 안 좋고요. 특히나 그 공간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섯 번째랑 연결되는데, 스피커가 천장에 달려있는 공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요새 요거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스피커를 매다는 거를 이제 라인 어레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플라잉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뭔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자, 이런 스피커 설치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저는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어떤 음악이나 공연장에선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교회에서 너무 그 공연장 문화가 들어온 게 문제라 생각하는데, 음악이 빵빵하게 나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봐봐요. 스피커의 위치랑 설교자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스피커의 위치랑 설교자의 위치가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 있는데 소리가 저기서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 말을 하는데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저기서 들려. 특히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목사님은 내 앞에 있는데 소리가 저 하늘에서 들려, 이렇게. 그러니까 눈과 귀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리고 너무 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빛의 속도와 그 소리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인데 마치 영상 보는 것처럼 싱크가 안 맞아. 목사님의 입이랑 저 소리랑 싱크가 안 맞는데 이거 집중력을 엄청 흐트리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어레이가 보통 이제 설교자하고 스피커의 거리를 멀게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말한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설교자와 스피커의 거리가 멀지 않은 소예배실이 더 어떤 말을 전달하기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은근 거슬려요. 저거 안 떨어지나? 쿵 떨어질 일 없나? 물론 안 떨어지긴 합니다. 그 시공을 잘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위에 달려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 진짜로 영향 가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상상하게 만들고. 만약에 내가 설교자입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아까 봤던 대로 천장이 하늘에 매달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경우에 다시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때 음향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부탁하시는 게 좋냐면요, 메인 스피커를 꺼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메인 스피커를 꺼달라고 하시고, 바닥에 보시면 교회마다 모니터 스피커 있을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를 설교자 옆에 세워놓고 차라리 모니터로 사람들이 듣게 하세요. 메인 스피커를 끄고 설교자 옆에 모니터 스피커 눕혀있는 거를 세워가지고 음향팀한테 차라리 여기로 설교자의 마이크가 나가게 해달라고.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떠들 경우 또래를 가로로 배치하지 마시고 세로로 배치하세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이 보통 떠들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 많이 그러냐면은 같은 학년을 가로로 앉혔을 때가 많이 그래요. 근데 왜냐면은 가로는 옆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좋잖아, 이렇게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같은 학년을 세로로 앉혀버리면은 떠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떠들려면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동작을 요구하고 또 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 애들이 안 친하고 막 되게 침울해. 그럴 때는 가로가 좋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떠들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찢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그 다년간의 설교 끝에 저한테 쌓여있는 공간 노하우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그러니까 어떤 예배 환경에 맞게 이런 공간을
좀 구축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인간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교회 어떤 공동체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엠마 연구소